오늘은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에서는 야권 재편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본격적인 서울시정에 나섰는데요.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연결해서 국민의힘 관련한 여러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퇴임했는데요. 당분간 네. 국민의힘은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운영이 됩니까? 그 비대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김종인 위원장만 일단 물러나신 거고요. 네. 나머지 비대위 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비대위원장이 대신했던 당 대표의 권한 대행을 그다음 순서인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을 맡으면서 네. 기존에 있었던 비대위원들은 그대로 당 지도부로 구성이 돼서 그 비대위원의 기존 체제는 유지가 돼야만 사실은 당의 지도부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차기 지도부 선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이게 지금 원내대표 임기가 5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원내대표도 그 전에 선출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물러서시면서 이제 새로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마 빠르면 원내대표 선거가 4월 달에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5월 초중순 전까지는 원내대표가 선출되고요. 네. 그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이제 전당대회 관리를 하면서 전당대회,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는 5월 말이나 늦어도 6월 초에는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출에 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당대회 선출 전이 되는 겁니까? 후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그 부분은 그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합당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우리 당 쪽에서도 합당하는 것을 일단 기정사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합당의 큰 명분과 목표는 다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 쪽이나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합당이 당대당 대등통합이라기보다는 예. 그 흡수 통일 형식의 어떤 흡수 합당의 방식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오늘도 주호영 권한대행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합당을 하겠다고 양측이 공감대가 있는 만큼 합당의 절차 그리고 합당의 방식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당의 시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전에 합당을 하면 통합 전당대회가 가능하고 그렇죠. 그리고 합당을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로 미루면 우리 국민의힘 자체만으로 일단 지도부를 선출하고 그 이후에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합당의 목표는 좀 동의하고 있지만 합당의 절차와 방식 그리고 중요한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서 물밑에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부터 조율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는 흡수통합인지 혹은 언제일지 이런 부분이 국민의당과 협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고요. 근데 네. 오늘 주영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 쪽에다가 합당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합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물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안철수 대표 입장은 합당도 그 당시에 밝힌 것처럼 그 당원들 전체 의지를 좀 물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선거에 대한 평가부터 뭐 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일단 국민의당 내부의 어떤 기본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국민의힘과의 합당의 절차와 시기를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하나 관심 가는 것이 서울시 공동운영 협약입니다. 네네.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대표 간의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지금 어느 정도의 좀 윤곽이 나옵니까? 아직은 본격적인 논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단일화 과정을 겪고 그다음에 단일화 이후에 아름다운 승복과 또 아름다운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 시정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합의를 했습니다만 네. 그 공동 시정을 어떤 수준에서 어느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오세훈 시장과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의견이 이제 교환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부분에 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게 금방 말씀하신 합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양당의 합당이 이제 남겨져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아하. 합당을 하는 마당에 공동 시정이라는 것이 사실상 무슨 자리 배분이나 이런 식의 이야기로 진행되는 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합당의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서 네. 공동 시정이라고 하는 그 정신, 그러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사이에
끝까지 힘을 합쳐서 협력한다라고 하는 그 합의 정신을 이루어 나가는 적당한 절차를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오 시장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정책 공조는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양 후보가 합의했던 것처럼 정책 협의체의 가동 이런 것들은 아마도 공동 시정의 윤곽이 제대로 드러나기 이전에도 네. 신속하게 착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제 퇴임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관련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상임 고문으로 모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님 본인은 거절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주호영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당을 잘 추스려서 네. 이번 선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든 혁혁한 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우 차원에서 상임고문 자리를 이제 권유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상임고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상 뭐 새로운 어떤 그 자리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예우 차원의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 고사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1년도 채 남지 않은 대선에서의 그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인 것 같은데요. 네네. 소위 이제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다만 네. 어디에서라는 부분은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우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의 역할은 독자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변수와 같이 연동돼 있다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 변수는 우리 당에 이제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것처럼 새로운 지도부 구성이 남아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원내대표 선출과 새로운 당대표와 당 지도부 선출이 5월, 6월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이 국민의힘의 독자적인 새로운 당 지도부 선출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예컨대 어제 초선 의원들이 성명서를 냈습니다만 구태 정치로 복귀한다든지 아니면 꼰대 정당이나 특정 지역 정당으로 회귀한다든지 이런 식의 모습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지도부 선출이라고 한다면 네. 사실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도 이 국민의힘과의 선뜻 결합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하. 바로 이제 그러한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의 몇 명과 라인업을 보는 것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것과 연동돼서 윤석열 전 총장이 그리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 아니면 전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입당을 하든 간에 아니면 바깥에 있다가 특정한 시기에 새로운 세력과 함께 통합을 하든 그런 방식들을 할 때 국민의힘과 같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또 국민의힘과 같이 하는 것이 차기 대선 가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윤석열 총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또 바깥에서 일정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차기 국민의힘 지도부의 위상, 그다음에 면면, 라인업,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 이 두 가지 변수를 놓고 아마 김종인 위원장께서 중간에서 아마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룸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변수 특히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 구성이라든지 방향성 또 윤석열 총장의 선택 등과 같은 변수들에 의해서 아마 달라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네.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요즘의 이야기들을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시기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실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저도 그렇게 일단 방향성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로 계속 이야기됐던 제3지대에서 계속 성공하는 전례가 없고요. 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대표도 앞서가다가 결국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단일화 과정에서 졌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당 바깥에서 새로운 모색을 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이 일정하게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네. 굳이 바깥에서 새롭게 세력을 뿌리는 것보다는 국민의힘과 힘을 합쳐서 또 국민의힘에 합류해서 대선을 노리는 것이 저는 제가 볼 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번 보궐선거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물론 그 지지의 내용이 국민의힘이 이뻐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싫어서라고 평가가 나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차기 당 지도부의 선출이 국민들 눈높이에서 합당하고 알맞은 정도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도 아마도 국민의힘과 합류해서 또 힘을 합쳐서 대선 주자로 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당선과 함께 서울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관심들이 많습니다. 민주당 다수 절대 다수인 서울시 의회와의 협치 가능성 문제도 대두가 되고요. 그런데 최근에 가장 큰 논란거리는 아무래도 TBS 뉴스공장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이런저런 그 조치 가능성 여부인 것 같은데요. 오늘 그 김근식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TBS는 2020년 작년 2월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TBS 교통방송 미디어 재단이라고 하는 독립재단으로 지금 출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서울시의 직접 산하 공무원이 아니고 네.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서울시 직원은 아닙니다만 서울시가 직접 출연해서 만든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산하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도 불구하고 독립방송으로서의 재단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어서 방송의 독립성, 그러니까 방송이 다른 어떤 기타 권력이나 이쪽으로부터 개입당하지 않아야 되는 방송의 독립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신임 시장이 왔기 때문에 방송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걸 지켜주되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됐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누차 지적이 됐던 그 뉴스공장의 이제 편파성이나 공정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스스로 교통방송 내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아마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공정성을 위한 것이고 공정성이 보장이 되어야만 독립성이 필요한 것인데 독립성만을 계속 강조하면서 공정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제 생각입니다만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은 독립재단인 TBS 교통방송에 매년 400억 정도의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지원할 수 있는 출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서울시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본래 설립 취지에 맞는 그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교통방송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기를 좀 지켜보고 그게 된다고 한다면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화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계속 독립성은 보장받으려고 하면서 이 공정성의 문제는 계속 무시하는 그런 편파성과 편향성의 논란을 한다고 한다면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그 조치라는 것이 앞서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 부분일 텐데 이 예산 지원 부분은 서울시 의회의 동의와 승인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 시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금을 매년 수백억씩 서울시 의회에 보내는 겁니다. 편파성 공정성 문제를 이제 국민의힘과 뭐 김근식 실장님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이나 다른 쪽에서는 또 편파적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편파적이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조금 근거를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건 이제 누차 그 객관적인 자료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몇 차례 경고를 맞은 게 가장 많고요. 네. 그 뉴스공장 프로가요.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많은 시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김보준 씨가 주장하는 뉴스공장은 사실은 일종의 유튜브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치 성향의 지지층들이 열광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의 편성과 인물들 초대해서 자기들끼리 마구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라면 저는 뭐 방송의 독립성이나 또 방송의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또 좋아하는 분들 청취자층과 모여서 독립적인 자구책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지원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원은 설립 취지에 안 맞고 또 하나는 서울 시민이 내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아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적 성향의 청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유튜브적 성향의 방송을 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쓸 수는 없는 것이죠. 편파성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다른 입장 또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예,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